여기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항상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동시에 자신에게 기대게 해도 될 만큼 안전한 사람을 찾아 돈을 버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때 마음 깊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 가족 이외에 밖에서 관계를 맺으려 할 때 내가 믿고 감정을 내보이려는 사람이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열어보인 연약한 마음을 짓밟지 않을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된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을 마주하면 과할 만큼 독립적으로 변해 연결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거나 아니면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마음을 달랠 임시 방편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내보여도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더 깊이 있게 인생을 맛보며 진실한 자기 모습이 받아들여진다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인정과 공감을 주고받으며 행복해집니다. 온전한 자신을 찾아 안정감을 느끼면 자신의 숨은 욕구를 알아내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기 영역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을 책임질 사람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나 자신뿐입니다. 마음을 잡고 내면을 가다듬고 나면 현재와 미래의 인간관계는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나를 똑바로 보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절박하게 외치는 자신의 상처받은 부분을 고스란히 품을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모든 감정은 중요하고 귀 기울일 가치가 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나와 타인과 안정되고 오래가는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으로 그중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 상대방에게 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 유연하게 선긋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필요 없을 정도로 혼자 알아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건강하고 유연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끊는 능력은 상호 존중에서 생겨나며 그 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각자의 욕구는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 경계선은 상호 존중에서 생겨나며 그 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각자의 욕구는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하죠. 불안 애착형에게
이는 대체로 새로운 경험일 것입니다. 자라나면서 자기 욕구를 돌보는 대신 타인의 욕구를 눈치채는 비이상한 민감함을 갖고 살아왔으니까요. 부모님은 우리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줄 수 없었죠. 그 결과 타인을 우선시하는 패턴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경계선을 잘 긋는다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을 차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협과 최후 통첩을 남발하거나 상대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순간 곧바로 칼같이 헤어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 자신과 타인의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조차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 재움과 치유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우리를 이루려면 뚜렷한 나를 먼저 만들어 두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나를 이미 갖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람직한 공동 조절이란 어떤 것인지 경험할 필요가 있죠. 믿음직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내면 양육자와의 관계를 강화하면 융통성 있는 경계선 긋기가 양쪽의 욕구를 모두 채워줌으로써 관계를 튼튼히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경계선, 즉 내부와 외부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 정해서 그걸 파트너에게 알려주면 끝나는 문제는 아니죠. 이건 외부 경계선에 해당하며 자신에게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괜찮지 않은지 알아내는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 치유 작업으로 키울 수 있죠. 그렇다면 내부 경계선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어린 시절 우리는 자기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읽어주고 반응해줄 부모나 양육자가 필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엄마가 아유 우리 아가 지금 엄청 화났나 보네 라고 말하면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 이해받고 인정받았다고 느끼죠. 그리고 내 욕구가 정당하며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합니다. 이는 앞으로 생겨날 내부 경계선의 탄탄한 토대가 되죠. 하지만 부모님이 내 분노를 보고 기분이 상해 고개를 돌려버리면 나는 그 감정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친밀한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욕구는 자신을 알고자 하는 욕구보다 훨씬 강하므로 그 감정을 나쁨으로 분류하고 치워버립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기 때문이죠. 더불어 이제 내가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더 주의 깊게 살피면서 부모의 비위를 맞추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는 자신감, 대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내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므로 건강한 경계선이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웬만한 감정은 다 받아들여 주더라도 두어 가지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부모를 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고 잘 보살펴 주지만 아이가 쉬려고 엄마에게서 관심을 돌리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엄마 자신이 유기 상처를 안고 있기에 아기와 억지로 다시 연결되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기는 자신이 쉬어서는 안 되며 쉬었다가는 엄마와의 연결을 잃고 만다는 것을 배웁니다. 짐작하겠지만 이 아이는 자기 감정을 대부분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관계에서만큼은 자신이 항상 상대방 곁을 지켜야 한다는 패턴이 깊이 각인된 어른으로 자랍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상대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죠. 아니, 지금은 맥주 마시고 싶지 않아 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오늘 저녁엔 미니골프 치러 못 갈 것 같아 라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은 각자 경계선을 긋는데 애를 먹는 영역도 있고 자기 욕구를 명확히 알고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찬찬히 읽으면서 어린 시절 양육자들이 당신의 어떤 감정을 정확히 읽어주고 따스하게 받아들여 주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못마땅해 하거나 부정했는지 되짚어 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따스하게 받아들여질 때 당신 몸에서는 어떤 감각이 느껴지나요? 특정 감정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어땠나요? 여기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신이 부모와 분리된 개별적 존재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울고 누군가 눈치채서 반응을 보일 때마다 아기는 자기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는 누군가가 아기를 도우러 달려오기에 알게 되죠. 아하, 이 사람은 나와 분리되어 있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도 괴로워서 울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주 양육자가 실제로 눈에 띄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기는 욕구에 응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감정과 고민까지 자기 것처럼 흡수하기도 합니다. 엄마와
자신이 따로 분리된 개인이라는 감각 느낌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과 분리된 뚜렷한 자아 감각을 형성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이 현상은 친구나 동료, 연인,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등에서 두루 나타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어린 시절 양육자의 존재를 내면화합니다. 상황이 바람직하다면 애정과 관심을 주는 이 존재는 우리 내면 양육자, 공동체의 첫 번째 목소리가 되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육자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감정적 연결을 유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들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연히 우리는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부모도 내면화합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을 때도 그들의 존재는 내면에서 계속 두려움을 자극하죠. 간단히 말해 어린 시절 독립적이어도 안전하다고 느낀 사람일수록 어른이 된 뒤 유연한 경계선을 긋고 건강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믿는 법을 배웠고 부모와 별개인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임을 주변의 도움으로 몸소 느꼈기 때문이죠. 같은 맥락에서 양육자에게 의지해도 된다고 느낀 적이 없는 사람일수록 분리와 소통, 양쪽에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부 경계선 긋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관계를 잃게 될까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내주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결된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연인과 그 사람의 내면 아이의 감정이며 욕구에 맞추느라 자기 자신을 소모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했던 것처럼요. 내부 경계선을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면 외부에도 명확하고 유연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안정된 자아감을 발달시키지 못했기에 파트너의 감정에 어쩔 수 없이 휘말리게 되죠. 건강한 경계선이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한번 학습된 패턴은 깊이 각인되어 벗어나기 어려우니까요. 치유 과정 없이 이 악순환을 깨트리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내면 아이가 이것이야말로 연결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상대를 보살피면 그 대가로 자신도 그 보살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여기는 겁니다. 더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면 아이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양육자가 꼭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무리하게 쥐어짤 태세를 갖추고 있죠. 그렇게 늘 지치고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요. 하지만 근본적 치유 없이는 노력을 그만두었을 때 차오를 버려진다는 끔찍한 고통보다는 차라리 이쪽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파트너에게 공감하며 시간을 들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기 욕구에도 공감하고 시간을 들여 균형을 잡으려면 자기 체험으로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상대방도 이와 똑같이 해준다면 우리는 각자 치유되고 성장하며 만족스럽고 오래가는 관계의 토대를 갖추는 셈입니다. 꾸준한 자기 체험을 통해서 당신은 불안해지는 일 없이 관계 안에서 지지와 자유를 둘 다 느끼는 방식으로 경계선을 탐색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경계선을 긋지 못한 채 살아가다 치유 작업을 시작했을 때 무게추가 반대쪽으로 쏠리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자기 나름의 욕구와 소망을 품은 별개의 인간으로서 나를 자각하게 되면 아무도 필요하지 않은 강하고 독립적인 인간이야말로 자신의 목표이자 궁극적 안전을 보장한다고 여기기 쉽죠. 이런 믿음에는 우리 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을 내주고 난 뒤에는 이것이야말로 당당한 삶의 방식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단순히 벽을 둘러치는 것은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로 가는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무도 내 곁에 두지 않을 테니까 이제 상처받을 일은 없어. 하지만 머지않아 예전과 똑같이 외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경계선은 단단한 벽돌로 쌓은 벽이 아니라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문에 가깝습니다. 우리 목표는 아무도 필요 없을 정도로 혼자 알아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건강하고 유연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혼자만의 삶이 아무리 재미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따스하고 다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마련이죠. 믿을 만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과의 소통을 기대하도록 진화했으며 그렇지 못할 때는 심지어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내적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안 애착형들은 어떻게 해야 사랑에 빠지되 허우적거리지는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짐작하겠지만 답은 치유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아감이 뚜렷해질수록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자신을 완전히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순이죠. 이는 감정과 행동이 신뢰가 아닌 공포에 좌우되는 공의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만 의존해서 위안과 안정감, 사랑을 얻으려고 하면
둘의 관계는 금세 매력을 잃고 불만족스러워지고 맙니다. 반면 상호의존 관계는 어느 한쪽의 안녕이 위협받는 일 없이 두 사람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공간을 제공하죠. 이는 계속 친밀감을 더하며 오래도록 이어지는 연인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려면 내적 안정감과 신뢰, 그리고 어느 한쪽도 침해받거나 방치당한다는 느낌에 휩싸이는 일 없이 함께와 따로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능력이 요구되죠. 그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겪고 나서도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갈등 해결이 실제로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해준다는 점도 알아야 하고요. 내부 경계선이 뚜렷해지면 자기 욕구를 더 쉽게 자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파트너에게 알릴 수 있으며 파트너가 자신과 다른 욕구를 품고 있다는 사실에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를 어떤 식으로 충족할지 의논하고 자아감을 잃지 않은 채 필요한 타협을 해낼 수 있죠.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양쪽 파트너가 각자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관계에 이바지할 때 두 사람이 점점 가까워져도 안전할 만큼의 견고함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긋기는 자기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거절에 취약해지기도 합니다. 불안형에게는 깊이 뿌리 막힌 유기 공포가 있음을 고려하면 싫다고 말하거나 상대를 멀리 밀어낼지도 모르는 욕구를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자신에게 필요한 것, 특히 사랑을 달라고 요청하려 하면 지레 겁이 납니다. 얻지 못할까봐 두려우니까요. 하지만 진짜 친밀한 관계로 가는 유일한 길은 거절당할까봐 두렵더라도 시간을 들여 내면 아이의 핵심 상처를 돌보고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 자기 욕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여도 된다고 스스로 허락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에게 맞는 경계선을 찾아낼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내향적인 사람의 경계선은 외향적인 사람의 것과는 유형이 상당히 다릅니다. 내향형은 자기 내면에서의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고 자신에게 잘 맞는 경계선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만 이를 상대에게 알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반면 외향형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알아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경계선을 만들어내고 이를 즉시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점점 자기다워지는 자기 체험 과정에 맞춰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할 일입니다. 치유가 진행되면서 경계선이 더 명확해지는 동시에 현재 상황에 맞게 더 유연한 모습으로 계속 변화할 테니까요. 안에 지켜야 할 것이 적어지면 그만큼 소중한 이들에게 우리의 진짜 감정을 표현할 공간이 늘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통제하려는 욕구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을 온전히 느낄 자유가 있다면 상대방 또한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워서 진정한 자신을 감출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방치하는 길로 접어들 뿐 아니라 서로 배우고 더욱 가까워질 기회까지 차단하는 셈입니다. 치유가 진행되는 동안 누군가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명확한 경계선의 효과를 느끼는 데서 오는 즐거움 사이에서 한바탕 줄다리기가 벌어집니다. 자기 체험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두 종류의 경계, 즉 자기 욕구의 예라고 말하는 경계선과 타인의 욕구의 아니요라고 말하는 경계선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지요. 당신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욕구를 표현할 때마다 차단해버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당신을 만날 기회를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사람들은 서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한계선을 긋도록 허락하고 그런 반응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열린 태도로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강력한 선순환이죠. 이런 관계는 예외 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 즉 치유 과정을 통해 떠오른 욕구를 자각하고 표현해도 수치스럽거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갈등이나 거절이 두려워서 경계선을 긋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깨달음은 이제 내면 아이와 시간을 보내라는 초대장인 셈입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경계선을 긋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 잘 긋는 방법. 1단계 일시 정지 버튼 누르기. 우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길 원하므로 뭔가 요구받으면 일단 네라는 대답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심지어 그 욕구가 현실적으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서 거기에 맞추려면 자기 욕구를 제쳐두어야 할 때도 그렇죠. 그럴 때 해야 할 일은 좀 더 자신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겁니다. 어떤 대답이 튀어나오려 하든 확신이 없다면 일단 멈추고 이렇게 말하세요.
잘 모르겠어. 좀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대답할게. 2단계. 자기 내면과 대화하기. 일단 그 상황에서 잠시 발을 빼고 나면 어떤 대처가 자신에게 그리고 관계 자체에 이로운지 내면 아이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눈을 감고 내면의 안전지대로 아이를 만나러 가세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지 물어보세요. 내면 양육자를 불러내서 내면 아이에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대화의 첫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아니라 자기 욕구와 소망을 기준으로 내면 아이가 예와 아니요 중 뭐라고 대답하는지 듣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가 기꺼이 하겠다고 하나요?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지 않고도 요청받는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느끼나요? 내면 아이가 다른 사람의 반응을 걱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난 다음 다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자고 안심시켜 주세요. 3단계. 몸의 대답 확인하기. 시간을 들여 내면 아이의 의향을 확인하다 보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예인지 아니요인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두 가지 대답을 각각 떠올리면서 복부, 근육,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느 쪽을 떠올렸을 때 복부가 부드러워지고 심장이 확장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나요? 가끔은 답이 금세 분명해질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듣기는 새로 배운 방법인 만큼 시간을 넉넉히 들이세요. 당신은 지금 몸의 지혜에 귀 기울일 공간에 발을 들이는 중입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스스로 결정한 주체적 예 또는 아니요의 에너지를 더 쉽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4단계. 주체적 거절을 위한 준비. 답이 예라면 행동에 옮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니요일 때는 이를 행동에 옮기는데 강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죠. 이제 더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이럴 때는 내면 아이와 내면 양육자에게로 돌아가서 아니요라는 말을 하는 장면을 그려보면 도움이 됩니다. 내면 아이에게 다른 사람의 반응을 걱정하거나 안 된다고 말하는데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런 감정 뒤의 숨은 이유를 살펴봐도 좋습니다. 버려질까봐 내면 아이가 겁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면 파수꾼이 그렇게 해야 착해 보인다는 이유로 아이의 등을 떠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5단계. 경계선 표현하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답이 분명해지고 상대방의 요청이 우리 몸에 일으킨 감각적 반응이 가라앉으면 아까 상황으로 돌아와서 경계선을 차분하고 어른스럽게 전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대답은 아니요일 수도, 조건이나 한계가 붙은 예일 수도 있죠. 우리가 해온 작업 덕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 변명하거나 사과해야 한다고 느끼는 두려움 어린 충동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 자기 욕구와 한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도 차츰 내가 그은 경계선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의 안정감과 친밀감도 자연히 늘어나겠죠. 경계선 긋기가 관계의 문을 쾅 닫고 열쇠를 내다버리는 것을 뜻할 때도 있을까요? 네. 가끔은 두 사람의 욕구가 절대 양립할 수 없어서 친밀한 관계가 아예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선명하게 그은 경계선에도 대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관계란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도, 더 단단한 경계선을 구축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 목표는 자신을 채워서 예민한 동시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러면 더욱 유연한 경계선을 세울 만한 여유가 생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몸과 정신, 마음과 영혼이 자신의 집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집이 잘 관리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나아가 그곳을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가꾸려는 의욕을 품겠지요. 이제 조금 더 범위가 넓은 당신의 에너지 체계가 집을 둘러싼 울타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라는 문이 달려 있어서 누구를 안으로 들일지 당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곧장 집으로 초대하지는 않죠. 우선 이 사람을 알아가는 기간을 거칠 겁니다. 일단 신뢰가 쌓이고 나면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수도 있겠지요. 나중에는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 당신은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의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공간에 누군가를 들이는데 익숙해집니다. 동시에 신뢰 덕분에 이 사람이 오가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이 비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자신만의 세계에 초대했을 때 생겨나는 상호의존 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자기만의 내면 공간을 돌보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눈치챘겠죠. 경계선이 없다면 이 새로운 사람은 처음 만날 날 당신 집에 머무르고 바로 다음 날 자기 물건을 몽땅 싸들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복도에서는 짐이 걸리적거리고 집안은 소란스러워졌겠죠.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불안의 짝형에게 그리 낯설지 않을 겁니다. 불안형은 자기 영역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감각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런 특성과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합쳐지면서 불안형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나 집에 들여놓기도 합니다. 단지 따스한 체온을 지닌 누군가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훨씬 덜 외로우니까요. 때로는 이와 반대로 너무 겁이 나서 먼저 집에 들어오라는 말을 꺼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누군가를 들여놓고 애착을 느끼면 필요할 때도 감히 내보낼 생각을 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죠. 이 두 가지 모두 진정한 친밀감으로 향하는 자연스러운 진전을 건너뛰는 방식입니다. 또는 이들의 내면 아이가 버려질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나머지 모든 관계의 기본이자 핵심인 연결과 분리 사이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자기 집에 들어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내심 그 사람이 집 밖에 나갔다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머무르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냉장고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만 한가득 채우고 그 사람이 어지른 곳을 청소하고 심지어 실내 장식도 새로 합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래도 나가겠다고 하면 자기도 가방을 챙겨서 자기 집을 버리고 같이 가겠다고 나서는 일도 있죠. 어린 시절의 상처가 너무 깊다면 상대방이 당신의 절박함을 느끼고 완전히 떠나버릴 때까지 자신이 집 없는 신세가 됐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신의 경계선을 적절히 유지하는 능력을 키울수록 자신만의 공간을 원하는 타인의 욕구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만난 사람을 집으로 초대한 다음 떠나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은 황당할 테고 그 사람이 짐을 싸들고 와서 우리 집으로 이사 오겠다고 선언하면 우리도 똑같이 곤란해질 겁니다. 불안형이 자신의 새 인연 후보를 운명적 상대로 선언하고 그 사람을 자기 옆에 붙들어 두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일 때도 상대방은 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가끔 떨어져 있으려는 인연의 욕구는 당신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아감을 새롭게 채우고 가다듬는 건강한 숨고르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집이라는 비유가 와닿는다면 경계선을 긋기 위해 신체 감각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할 때 활용해도 좋습니다. 집에 누가 침입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누군가 집에 들여도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혼자서 몸단장을 하고 쉬고 기분을 전환할 시간이 필요할 때는 언젠가요? 이 집안의 내면 아이, 내면 양육자와 대화를 나눌 안전지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집을 관리하듯 매일 이 대화를 나누며 내면 세계를 자신을 위한 안식처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를 무엇을 들여놓을지 분별하는 법을 익혀 이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 제2의 천성처럼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공간을 만들고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애착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신이 이걸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나요? 곧 깨닫게 되겠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작업을 통해 당신은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갈구하는 안전함과 안정감을 만들어낼 채비를 착착 갖추는 중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삶에 등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며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은 각각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선사한다고 믿습니다. 그 교훈을 얻으려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자기 체험으로 가는 길은 온전히 자신을 향한 정신적 여정인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의 원천에 연결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치유될수록 당신은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자기 안에서 훨씬 큰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도록 부디 당신에게 맞는 속도로 충분히 시간을 들여 나아가기 바랍니다.